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더니 봄은 왔는데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봄 기운이 좀 약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나와주신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멤버 한 분 이렇게 뜨거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정일 우리 상임 대표님 그리고 박강태 공동대표님 비롯해서 중요한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에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성의 각오로 거듭날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 하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대화하고 또 국민들을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면서 의견을 듣고 이런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9번째 간담회 그동안 재래시장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보육단체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비정규직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오늘은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멤버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과 여러분의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는 2001년 10월에 담당 부서를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15,000개가 설립되어서 8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대표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 1월에 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총 801개가 된다고 합니다. 4, 5, 8년 전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우리 당의 중심 과제고 강령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종착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받는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협의회 대표님들과 이렇게 의논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시적절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회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 반에 이제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려면 이제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두 번도 아니시고 매번 여러 방식으로 활동들을 하시고 뭐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국가를 위해서 전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하시는 우리 민주당의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그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경제 또 여러 모양을 불리우고 있는 그 배경인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희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거하고 것들이 아마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적 미션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경제 민주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 민주화가 실제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 실천 사례가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지금의 시장 경제만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인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장 경제를 극복하고 또 이제 국가 이제 그 공공의 비효율적인 어떤 비효율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지금 그런 사회는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사회를 대비해서 최대 힘들게 이런 사회적 기업 현장을 이제 지키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개별적인 활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제도화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히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일들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제도로서 이제 환영할 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모니터도 해주시고 끝까지 이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했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들어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기회에 혹시 이제 이 부분에 좀 덜 관심을 가지셨던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라든지 이제 서른 의원님은 실제로 이런 특히 이제 김경호 의원님은 사회적 기업은 상당히 애정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도화 하는데 기여를 하고 계신데, 이 기회를 들어 다시 한번 더욱 이렇게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더욱 이제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단위와의 이제 간담회등을 통해서 사실 별로 그냥 그때뿐이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하는 좀 뒤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에 너무 집중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사회 혁신 기업들,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업들을 생태계부터 이렇게 조성해서 양성하고 키워내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공공시장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공공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선구매 이렇게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데 그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조성하는 게 그냥 물품 구매나 기존에 썼던 걸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공공시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공공시장을 늘리는 건 이제 공공기금이 늘어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복지 영역들의 문화바우처라든가 복지바우처 안에 실제로 다양하게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이지만 복지바우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복지 영역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일자리 지원하고 비슷하게 저희한테 좀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한다던가, 실제로는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서치유나 비전을 형성하는 것임에도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바우처에서 강사를 한 경력이 없으면 진입할 수 없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각 영역별로 필요한 시장들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조성할 건지, 그를 좀 밀착해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대다수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 기반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 사회적 어떤 고리, 연결 고리가 마찬가지로 안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좀 육성이 되고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뭐 인건비 여태까지 저희가 노동부 사회적 기업은 지금 벌써 생긴 지가 2007년도니까 벌써 한 7년 돼가죠.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노동부 인증기업들은 나름대로 노동부에서 인정할 때 보면은 그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버텨내는 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서울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지방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이건 아까 소재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조건에서 좀 체질들이 좀 나약하다 보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2, 3년 사이에 뭐 20% 이상 이렇게 문을 닫거나 경영상 애로를 겪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한 2년 전에도 먹튀 논란도 일고 그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검증된 그런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내가 몇 개를 갖다가 뭐 이번 지금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겠다 사회적 기업 그런 개수 채우기가 아닌 정말 우리 민생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하고 어떤 그런 사회 안정 기반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인류거래를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특히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좀 지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등한시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갈 길이 여기에 가득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나름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선구적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의 활동 내역들을 한 번 한 번 들으면 참 그 어려움이 뭐 보통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이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맹점을 말하자면 치유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인식에 이제 도달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면 30% 깎겠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습이 짝이 없는 짓이죠. 사회적 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천만 원으로 10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 이게 비용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복지 말로만 하지만 최대의 복지는 고용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대의 고용인데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효율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인식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위치는 선구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 들고 그러시겠지만은 또 나중에 영광도 이런 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커뮤니의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다 안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건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구나.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이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커져 나가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준 우리 정청래 의원이 했나? 아닙니다. 아유, 정말 김경래 의원이 했나? 제가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당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오늘 참 이 자리에 모이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회적 기업 종사하신 여러분께 오히려 우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서 부패함을 방지하기가 그런 소금 같은 역할,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 정화작용을 또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뜻깊은 일을 하면 오히려 조명을 받기보다는 소외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채까지 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지만 그것이 또한 명분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꿋꿋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돼야 될 저희들에게 좋은 일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가 번쩍 뛰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른 비대위원과 우리 정청래 이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 김경, 여기 계시는 우리 김경, 자꾸 김경섭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김경협. 아유, 이런 뭐 힘들어요. 저 양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선 캠프 때부터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래 노동운동 하시는 분인데 사회적 약자 측에 서서 하는 것을 어떤 정치 신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그때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출구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 문제됐던 모든 건의사항에 나오는 법률사항에 지금 제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을 잘해야 우리 다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김경 아까 박강태 회장께서 정치와 경제가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라는 말 자체가 경세재민, 경국재민 이런 뜻인데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주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을 잘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바로 경제가 정치의 본령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숩게 해주고 그리고 서러운 사람 눈물 닦아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이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다 모르고 엄한 데 가서 쌈질만 하다가 이탈행이 된 거예요. 국민 모두가 다 불신하는 이런 경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혁신도 다시 말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건의서에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금 마련과 운송, 금융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걸 전부 통과를 한다든지, 기타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조달 관계를 분명히 한다든지, 뭐 기타 뭐 클러스터 문제, 예산이 지금 이제 여러분 30% 깎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경에 지금 현재 얼마 하고 있죠? 이번에 사회적 기업 직접 클러스터 비용으로 해가지고 470억 지금 요구해놓고 있고 10개 시범 지역 설치하고 클러스터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는 거 하고 사실 우리 당 출신 시장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30억 예산 기본 특정이 되는데 30억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걸 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정체가 바로 이런 일에 사회적 기업의 창출과 더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